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전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국가대표 야구기자 두 분입니다. 프리미어2, 프리미어2 이재국, 이용균,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드디어 이용균이 해냈습니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야 정말 이용균 기자가 뭔가를 마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게 말해요. 네,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이용균 기자가 정확하게 1승 1패 하고 잠실에 와서 두산이 우승할 것이다. 잠실에서 끝날 거라고는 예상 못했고요. 예.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삼성이 3명이 빠지고도 충분히 강팀이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었는데 그 3명이 빠진 자리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아주 크게 나타나는 시리즈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일기는 쓰셨나요? 아유 전혀. 이재국 기자도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니퍼트를 공략할 수 있으면 삼성에게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2차전은 사실 니퍼트 공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저는 뭐 5차전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6차전 정도에 니퍼트가 한 번 더 나올 때 공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벼랑 끝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 정도 봤거든요. 거기까지도 안 갔네요. 그까지 못 가고 네. 어쨌든 니퍼트를 공략을 못 하면서 거기서 분위기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1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해서 두산이 우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두산이 82년, 95년, 2001년, 2015년 네 번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섰는데 다 1차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 기자실에서 농담 비슷하게 막 하고 그랬거든. 초반에 5대0으로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래가 어떻게 하려고 이거 1차전 이기고 있냐 뭐 이런 농담을 두산 홍보팀한테 하고 그러니까 홍보팀장이 이거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나 이랬거든. 근데 그게 8대 4에서 그러니까 6대 4에서 8대 4로 벌어지는 순간에 사실 승부가 끝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빨리 내려가서 지라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 실제로 8대 9로 뒤집어졌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기자들도 미안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속으로 욕을 엄청나게 했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2015 KBO 리그 이렇게 두산 베어스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우승한 두산 베어스 선수들 또 팬들에게 축하드리고요. 삼성 선수들도 끝까지 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역시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빠진 세 선수의 전력 공백. 그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이 선발 투수 셋업 마무리. 그러니까 선발 투수의 공백은 뭐 다른 선수들이 메울 수 있다고 치다 하더라도 셋업맨 마무리. 이 선수가 진짜 지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한 명을 빼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유준희 감독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 타이밍에 평소 같았으면 이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뭐 리드를 당한 상황이라도 경기를 뒤집으려는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결국은 한 경기 한 경기의 승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선수의 전력의 그 직접적인 공백보다는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분위기,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경기의 흐름 이런 전체적인 그런 쪽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선수가 연루돼 있는 이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단순하게 삼성 라이온즈의 2015 한국 시리즈 실패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옐카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을 저희가 뭐 가끔 쓰게 됩니다. 사실 야구의 품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선수의 품격이 아닐까. 예. 올해 특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용균 기자. 실제로 이제 SNS를 둘러싼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예. 있었죠. 경기 중에 SNS에 뭔가를 이제 만지작했다가 징계를 받은 선수도 있었고, 뭐 본인은 이제 유포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올렸던 SNS의 글, 뭐 1대1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외부로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 사태들을 보면서 일반 팬들이 선수들에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좋아했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인 건가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내가 좋아했던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던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던 선수가 결국은 뭐 선수는 야구만 잘하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수가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팬들에게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모멸감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국 기자도 야구 현장에서 정말 오랜 시간 취재를 하고 또 선수들과 이제 호용호제하면서 형제처럼 지내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일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야구 기자를 시작을 하면서 야구 기자 이전에 처음에 이제 야구 선수를 친구로 만나고 선후배들 이제 야구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야구 선수만 쫄쫄 따라다니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지나다 보면 저 선수들도 저는 이제 우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좀 인격적으로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솔직히 있었고 지금 아마 많은 팬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응원했던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수들이 저 정도 수준이었나 저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나라는 그거 했을 때 상실감 그것들이 더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도 막 수많은 선수를 만나고 정말 스타 플레이어지만 인격적으로는 정말 저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생각되는 선수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선수로서는 기량으로서 굉장히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선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모범이 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코치 솔직히 중에서도. 전자는 제가 뭐 안 물어볼게요. 예, 후자 쪽은 누가? 장원삼 선수가 실력도 좋잖아요. 네. 장 선수는. 야구 못하는 선수로 지금 된 거예요. 장원삼 선수. 실력은 별론데 참 품성이 괜찮다. 뭐 장원삼 선수 뭐 실력이 별로죠 뭐. 이번 한국 시리즈 때. 뭐 5차전 패전 투수에. 프로야구에 종사하는 선수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는 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더 조심하는 그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 지금 올해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방아쇠가 될 만한 그런 수많은 그 잠재 요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뭐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옛날에 프로야구 감독들은 더블 헤더를 뛰었다 그러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2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밤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박과 관련된 일들도 있었고 감독이 뭐 음주운전으로 해서 경찰서에 가 있는 선수들 빼오는 게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또 감독들이 호텔 이제 원정 숙소에 지키고 있고 옛날 유명한 일들 많았잖아요. 김홍영 감독이 그냥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밤새 거기서 책 읽고 그러니까 선수들 관리하는 게 오히려 그라운드에 작전 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작전 안 내시고 이렇게 뒤에 밤에 너무 피곤해서. 가끔 조시는 감독들도 계세요. 뭐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정지에 가면 항상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할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서 술 마시는 음주파가 있고 또 이제 밥 먹고 와서 그 한 방 안에 들어가서 담요 깔아놓는 파가 있고. 뭐 네. 자잘하게 고스톱도 치기도 하지만 포커를 치고 그게 이제 큰 도박으로 돼서 선수단 내에서 서로 감정싸움 생기죠. 금전적인 이제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돈을 빌려줬다니 아니면 땄는데 주지도 않고 막 이런 문제들. 근데 우리 방송 이거 또 일파만파 번지는 거 아니야? 아니 예전에 옛날 이야기. 이게 사실은 그 예전 80년대에 전력은 정말 우승권이었지만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구단 그런 문제들도 또 있었어요. 막 모락모락 속에서 지금 그 구단이 예전 누구 이야기들 어딜까? 들으면 그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노출이 안 됐어요. 그냥. 신문이랑 TV에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팬들이 찍어서 다 이제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그럼요. 그게 이제 몰랐던 사람들도 그걸 타고 SNS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전 시민의 미디어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막 잠실구장 옆에서 밥 먹고 국밥 먹고 있는데 머리 빡빡 깎고 막 저기 팀이 연패 빠져가지고 이제 가서 국밥 먹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옆에 그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그런 이제 너무 이제 그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의 SNS를 타고 이제 퍼지기 시작하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무작정 이제는 막고 봉합을 시키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구단들이 나서 가지고 여기 대한 다른 방향으로 선수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수의 교육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네. 그 뭐 법전처럼 정해진 룰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고 사실은 메이저리그도 그 옛날 무용담 초창기들을 보면 베이브 루스도 엄청난 이 폭음가에다가 뭐 술과 여자 뭐 난리도 네.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도 산업 초창기의 흐름들을 보면 초창기에는 뭐 술, 도박, 여자들이 무용담처럼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메이저리그 발전 단계에 보면 있는데 미키 맨틀이나 윌리 메이스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과거의 대스타들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카지노에서 홍보 모델로 기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 광고 모델 하듯이 홍보 모델을 했다는 이유로 커미셔너가 영구 실격을 해버려, 영구 제명을 해버리고 물론 이제 커미셔너 바뀌고 풀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들을 들이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다 용인되던 시기였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시기가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도 오지 않았나. 산업 발전 단계로서의 어떤 위기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모여왔고 10개 구단 체제가 됐고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이 단계에서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선수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이제 야구 관계자들이 생겼어요. 사실 10개 구단 체제가 이게 팽창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징검다리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이전에 엘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교육이 프로야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부터 학원 스포츠부터 이제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합숙을 하죠. 이게 승부로만 내모는 학생들을 승부로만 내몰다 보니까 그 외에 대해서는 교육이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데 야구 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굉장히 무감각하다. 이 뭐 도박에 연루된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야구 외에 훈련할 때 외에 시간을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많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박하는 선수들이 그 선수가 반드시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프로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KBO 구단 맞아요. 그리고 선수협까지 나서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문제만 터지면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금지를 시키거든요. 만약 SNS 할 때도 SNS 하려면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야 같은 게, 된다. 있어야 이거는 하지 되고. 말아야 네. 되고 이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야구가 산업적으로 꽤 몇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올 시즌에 그 KBO 발표에 따르면 올 시즌 그 포스트 시즌 다 포함해서 762만 명의 팬들이 찾았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10개 구단 체제가 되고 경기 수 늘었지만 2012년 753만 명이 들어찼을 때 입장 수익이 73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입장 총 수익이 810억 원이 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게 거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야구 산업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단지 승부가 아니라 선수단 자체, 야구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품격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선수의 이 젖지라고 부르죠. 젖지를 사고 관련 상품들을 사고 이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야구 실력이 아니라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팬들로부터 받는 리스펙트. 심지어 이 단계가 넘어서면 메이저리그처럼 어떻게 되냐면 해당 선수가 재단을 만들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들에게 움직임이 있는데 국내 선수들도 큰 돈을 번 선수, 물론 장원 선수도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재단 형태로 만들어지면 나는 이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젖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이 선수의 또, 재단에 예.
기부를 함께 하게 하고. 되는 그렇죠. 함께 단계가 하는 되는 거죠. 거죠. 지금 양준혁 뭐 재단을 해서 지금 멘토리 야구단을 해서 다문화 과정 뭐 그 선수들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 지위에 상하는 그 이제 그 도덕적 의무라 그러죠.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리그는 이미 이제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매년 이제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이라고 해서 그 해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선수한테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물론 공동 수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로베르토 클레멘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인데 1972년에 그 12월 31일 날 니카라과에 대지진이 났을 때 구호 물품을 비행기에 싣고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 전에 한 두 번 정도 보냈는데 이게 중간에 배달 사고 난 거예요. 푸에르토리코 군인들이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이러면서 그 직배송을 한 그렇죠. 거죠. 그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타고 가겠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정비행기에 한 2톤 정도를 이렇게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푸에르토리코 사탕수수 농장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데 자기가 이제 그 중남미 선수 중에서 최초의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이제 가졌으니까 그걸 베푸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2005년에 존 스몰츠가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선수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이 영상보다 그렇죠. 더 가치 있는 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 상 위에 있는 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 멘트를 할 정도로 메이저리그 선수에서는 선수들은 그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물론 그렇게 실천하는 선수들 많아요. 지금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손승락 선수는 네, 그렇죠. 장원 손승락 선수도 있고 장원 선수. 우리 그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는 선수들 뒤에서 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메이저리그처럼 우리도 이제는 알려가면서 선행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프로야구 어린 선수들이 자라나면서 그 모범적인 선수의 그 행동들을 보고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삼을 수가 있고 나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가 진짜 돈 벌고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선배처럼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지점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최고의 기록을 수립을 하고 그 목표만 제시를 하는 선배가 아니라 그런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프로야구들도 조금 더 윤택하고 품격이 있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데릭 지터 그 재단이 있거든요. 데릭 지터 재단이 있는데 그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인데 그 몇 년 전에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때 거기에 한번 기부를 해봤어요. 데릭 지터 재단에 그랬더니 이용균 기자가요? 네, 한번 해봤는데 정말 이 데릭 지터의 친필사인이 담긴 편지가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은 타이핑이 돼 있고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오겠지만 거기에 이제 손수 사인을 한 편지가 오더라고요.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좋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품격을 지니고 팬들로부터 리스펙트를 얻어가는 것이 야구라는 어떤 종목 자체를 얼마나 살찌게 하는지가 그런 장면에서도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미리 했었습니다. 모두가 로베르토 클레멘테 혹은 장원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죠. 메이저리그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그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했던 영화 말고? 그거 말고 어떤 상위 용사라든가 전쟁에 다친 분들, 그리고 전쟁에 참가했던 그것도 군인들에 대한 기리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그분들은 다 이 우리 사회, 커뮤니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하는 분들을 기리는 걸 메이저리그가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구라는 종목은 거의 모든 종목 유일하게 희생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야구의 특징을 살려서 커뮤니티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림, 이런 어떤 그 추모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 사회에 대한 희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번트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희생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구성원들의 품위가
프로야구의 품격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야구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품위를 지키고 품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이 기회가 사실은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좋은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작 중에 하나가 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 한국 시리즈 끝난 이후에 삼성 선수들 쫙 서서 축하해주는 모습 저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삼성 선수들 수고 많았고 저 장면으로 또 한번 감동을 줘서 고맙다는 말 드리겠고요. 오늘 프로야구 구성원들의 품격이 우리 야구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산이 우승했는데 또 두산 베어스 선수들 사인볼을 또 저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국 시리즈 MVP 정수빈 선수 그리고 MVP급 활약을 했던 국가대표 3루수 허경민 선수 또 두산 베어스 하면 이 선수죠. 곧 레어 아이템 될지도 모릅니다. 김현수 선수까지 3명의 사인볼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리쌍과 함께했던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카 야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이창섭의 숫자 노름, 한국 시리즈 승패 피묻히기의 패자 이창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찍으면 그 팀이 다 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올해 올킬했네요, 제가. 삼성 팬들에게 사과 말씀 한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방정 떨지 않겠습니다. 예, 한국 시리즈 보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느낀 바 많았고요. 야구가 참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네. 어디서 승패가 갈렸을까요? 변수 중 하나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게 선발진들의 차이였어요. 어, 저는 삼성 선발진의 우위를 좀 점쳤거든요. 사실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 삼성 선발진이 가장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나요? 가장 예. 선발 투수들이 안정되게 로테이션을 지켰던 팀이 삼성이었는데 정규 시즌에 보였던 구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규 시즌에 너무 많이 던졌다. 그러니까 소화한 이닝 수가 많았다. 네, 체력적으로 네. 충분히 이제 부담이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부상 네. 때문에 이제 뛰고 싶어도 뛰지 못했던. 네, 그런 리퍼트 상황. 선수와 이제 뭐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일단 체력적으로 이제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두 팀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이제 경기량 나왔을 때 평균 투구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정규 시즌. 예, 살펴봤는데 이제 KBO 리그의 선발진 평균 투구수가 올해 이제 88구더라고요. 선발로 나온 투수들이 한 경기에 네. 88개 공을 던졌다. 네, 그 정도 공을 던졌는데 네. 이제 팀별로 제가 살펴봤어요. 이거 따로 통계가 제공되나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또 한 땀 한 땀. 야, 대단하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삼성이 제일 많았어요. 삼성 투수진들이 이제 선발진들이 99.59. 평균보다 네, 10개 선발진. 이상 많이 던졌네요. 그렇죠. 예. 또 2위가 LG인데요. LG요? 네. 91.59. 오.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또 가장 적게 던진 선발진이 하나로 80.99입니다. 한화. 네, 하나. 화나 아니고 하나. 한화. 제가 지금 발음이 꼬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일전의 방송을 통해서 삼성 선발진을 정말 극찬을 했잖아요. 네. 아 정말 이거는 탄탄하게 로테이션이 흘러갔다. 그게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윤상현 선수가 이탈을 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정규 시즌에 소화한 이닝 수도 많은데다가 투구수도 많았고. 투구수도 많았고 네. 그중에 거기다-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또 빠진 상황.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삼성 선발진들이 이제 경기당 몇 개를 던졌는가를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피가로가 104.79예요. 많이 던졌네요, 정말. 많이 던졌어요. 네. 피가로가 한국 시리즈에서 9위가 안 나온 이유가 구속이 안 나온 네. 이유가 이게 좀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평균 104개면 정말 많이 던지긴 진짜 많이 많은 던졌네요. 거예요. 예. 네. 또 이게 윤성환 선수가 이제 101.49로 이제 많이 던졌고요. 또 차우찬도 99구, 콜로이드가 96.69, 또 장원선 선수가 92.29. 다 평균 다 5명 다 리그 평균 그렇죠, 상위하네요. 높죠. 예. 그래서 많기 때문에 좀 이게 영향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고요. 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리퍼트가 올해 처음으로 100이닝을 못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던진 투구수도 훨씬 떨어졌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산이 체력적으로 좀 우위를 점했던 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투수들이 그해 얼마나 좀 소모가 됐느냐를 따질 때 네. 이닝 수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토미존 수술 이제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닝 수보다는 적은 이닝을 던지더라도 던지는 공이 많으면은 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닝 그렇죠. 자체가. 하기사 뭐 완봉을 하더라도 네. 한 80개 정도 던지고 그렇죠. 완투 완봉하는 네.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그리고 한 4이닝, 5이닝 네. 던지더라도 120개 던지는 그렇죠. 투수가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닝 수를 보고 있는데 예. 네,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투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는데요. 제가 예. 그 부분에 좀 궁금증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본 게 이 투구수거든요. 끝이에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예. 끝나면 뭐라 할 거잖아요. 누가 내가? 네. 제가요? 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관심법을 쓰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불펜 투수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 불펜 투수들이 이제 경기장 나와서 얼마나 던졌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오늘 수작업 많이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리그 평균 투구수가 불펜 투수 기준으로 네. 20개를 던졌더라고요. 아, 20개. 네, 20개를 던졌는데 메이저리그는 17구고요. 아, 3개 차이가 나는군요. 네. KBO 리그 확실히 불펜 투수들이 공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다. 올해 유독 불펜 투수들에 대한 혹사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팀별로 어느 불펜 투수가 가장 많이 던졌는가를 따져봤는데 아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팀별로 하나 가장 아니에요? KT입니다. KT예요? 네, 아무래도 선발진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옆에 있네. 네, KT가 이제 21.7개 어. 가장 많았고요. 넥센 또 많더라고요. 예. 넥센이 2위예요. 21.6개. 그리고 3위가 이제 이 팀이죠. 그러니까 21.2개 하나. 한화. 네, 하나고요. 가장 적은 팀은 역시 선발진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삼성으로 이제 17.39. 네. 그렇다면 네, 선수별로도 따로 조사가 조사했죠. 네. 올해 박수 한번. 네, 다 조사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1위 누구실 것 같아요? 권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권혁 선수일 줄 알았는데 KT 조문구 선수가 가장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그 프리미어 거기 가 있는 네, 조문근 선수. 불펜으로만 나오는 이제 투구수를 제가 측정했거든요. 네. 그게 27.29예요. 정말 많이 던졌네요. 맞아요. 우리가 뭐 편의적으로 롱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거의 그렇게 활약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조문근 선수는. 네.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시는 권혁 선수. 몇 개나 더. 여기도 많아요. 26.9. 네. 간발의 차이네요. 네. 그래서 4위가 또 KT 선수예요. 장시환 선수. 여기도 20. 장시원 선수는 보통 한 7회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무리인데. 많이 던지잖아요. 일단. 여기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데 여기도 26.19로 아, 딱 이 세 투수가 많더라고요.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4위부터 이제 뭐 노경훈 선수가 4위인데 여기부터 뭐 23.39. 네, 그래서 이제 10위까지 투수들을 살펴보면 여기 순위에 나오겠지만 이제 없는 투수 이제 팀들이 삼성, NC, 이제 또 SK, LG가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관리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어. 있고요. 여기는 또 넥센이 아까 2등이었잖아요. 팀별로 했을 때는 조상우 선수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에 대한 그 의존도가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일단 이닝 수가 아니라 투구 수를 통해서 KBO 리그 투수들이 얼마나 이제 피로가 누적됐느냐. 네. 혹사가 적었던 팀이 불펜의 경우는 혹사가 적었던 팀이 잘 됐는데 선발의 경우는 많이 던진 많이 팀이 던진 팀이 또 좋았고요. 근데 또 가을 야구는 약간 항상 이제 이닝 수만 보고 이 선수가 혹사를 당했네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정작 중요한 건 투구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이창섭의 숫자 노름이었습니다. 네. 예.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분이 한번 과감하게 전망해 보시죠. 이영규 기자. 저는 미네소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좀 해봅니다. 피츠버그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피츠버그가 1285만 달러를 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피츠버그는 FA도 이렇게 안 데려온 팀이거든요. 뭐 1차전에는 어차피 뭐 윤승환 선수가 있으나 없으나 삼성 이겼잖아요. 그죠? 네. 2차전에 리포터 선수가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임창현 선수가 선수 있으나 없으나 뭐 있으나 없으나 시리즈 재단도 잘 되고 좋은 분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준혁이 모두가 로베르토 클레멘테 장원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할게요. 사실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왜 이러지? 다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주 조금씩이라도 네. 공 떨어지는.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1차전 때 이제 나바로 홈런을 치고 이 야구 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딱 거기까지였어. 그렇죠. 니퍼트가 정규 시즌을 반을 훅 놓은 게 뭐 신의 한 수가 놀았다기보다는 됐다. 일단 뭐 이제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좀 음료수라도 하나 좀 넣어주세요. 다음에 술 한잔 사면 돼요. 방송에서 술 얘기예요.